한창 녹화가 진행 중인 촬영장.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이때 인사를 받으며 들어오는 한 남자. 먼저 왔어. 그는 올해로 10년 차가 된 PD 도연우. 프로덕션 10년차 PD 도연우 37세. 현우는 현재 대박 프로는 아니어도 매주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요. 허지웅의 영화를 읽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영, 나한텐 아까울 정도로 자랑스러운 나의 와이프. 이렇게 나와 있죠? 현우에겐 완벽한 아내 수연이 있었고 일어나세요. 밝고 착하고 거기다가 엄마로서 완벽하다. 그런 수연 덕분에 현우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힘든 일은 있고 그야말로 스위트홈이 된다. 그러나 평화롭던 현우의 삶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데요. 갑자기요? 갑자긴 아니지. 우리 거 나쁘지 않았잖아. 위에서 새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편성을 바꾸겠대. 갑자기 왜요? 확 오는 걸로 하겠대. 아니 방송국에서 갑자기 바꾸라 그러면 걔 바꿔야 돼요? 외주 제작사 힘이 어딨어. 까라면 까야지. 이에 현우는 3주 안에 새로운 프로를 짜야 했죠. 기간은 3주. 3주? 3주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 어떡하면 좋니? 지웅 선배한테는 뭐라 그래요? 바로 메인 MC인 지웅에게 프로 폐지 소식을 알리는 것. 오늘 분위기 영 이상하네. 그렇다면은 또 내가 확 풀어줄게. 노래하자.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현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형이 얘기한다며. 내가? 네, 도피디님이요. 그런 한편 유치원에 전화를 받은 아내 수연. 네, 선생님. 준수 혼자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애 아빠가 아직 안 갔어요? 오늘 아들을 챙기기로 했던 현우가 까맣게 잊은 거였는데요. 전화 좀 받으세요. 곧 현우도 그 약속을 기억해내지만 이미 늦은 상황. 아 맞다. 나 오늘 준수 데리러 갔어야 되는데. 수작 피우지 말고 오늘 얘기 못하면 분위기 이상해진다. 결국 현우는 술자리에 남아 지웅에게 프로 폐지 소식을 전했죠. 지웅아? 형. 우리 프로 없어진다. 형. 나 지금 프로 이거 하나야. 이거 잘리면 나 큰일 나. 너 잘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없어져. 이후 집으로 가는 길 수연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는데요. 준수 데려가는 거 깜빡했어. 미안해. 다시 좀 빨리 가주세요. 집에 온 현우는 당연히 수연의 눈치를 봤죠. 새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깜빡했어. 미안해. 괜찮아. 그런데 힘들었겠다. 나 먼저 씻을게. 화는커녕 웃으며 넘어가는 수연. 안심한 현우는 이후 아들 준수를 챙기는데요. 이놈의 새끼 뚜뚜뚜. 아빠가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갖고 와놔. 우리 사이 이러지 말자 좀.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말 좀 하지 말자 좀. 그런데 이때 수연에게 온 의미심장한 메시지. 함부로 예약해버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힐스 호텔 3시 기다리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취해서 잘못 본 거라 여겼죠. 아니야 말이 돼? 그거는 그거. 나 술 마셨잖아. 취해서 잘못 본 거야. 그러나 끝내 잠들지 못하고 수연의 핸드폰을 확인하려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그럴 리가 없는 거 확인하는 것뿐이야. 패턴을 걸어놔? 아니 지금까지 이런 거 걸어놓은 적이 없었잖아. 아니지. 그냥 걸어놓을 수 있지. 하지만 현우가 잠금 패턴을 알 리 없었고 결국 그는 아들 준수를 깨우는데요. 준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아빠도 게임 좀 하려고. 엄마 모르게 몰래 좀 하려고. 너 그러니까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줘봐. 잠깐만. 그런데 안 돼? 아까는 이렇게 하는데. 그새 수연이 패턴을 바꿔놨었지요. 바꿔놨나 봐. 그러자 다음날 일어들라세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일어난 현우. 그는 수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요.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 그래도 잠시 후 다른 학부모들의 칭찬에 잠시나마 생각을 지우는데 준수는 저렇게
좋겠다. 아빠가 매일같이 바래다줘서 자상하셔서 그렇지 뭐. 여유 있다고 다 하냐? 그래 100점짜리 남편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 그런데 바람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나 아빠, 이미 아내의 바람을 심해 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승차감도 좋고 안전벨트도 튼튼하고 안심입니다. 아빠 갈게. 안녕. 내가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청력이 좀 그런가 봐요. 이에 현우는 변호사 친구 윤기를 찾아갔는데요. 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 윤기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불륜의 끝판왕. 심지어 여러 다리까지 걸치는 희대의 바람둥이인데요. 일하는데 색깔이 현우는 그런 윤기에게 슬쩍 유부녀와의 바람을 물었죠. 너 바람 폈던 여자 중에 혹시 유부녀도 있냐? 아이치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좀 이렇게 뜸 좀 들이다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윤기와 대화할수록 불안감만 커지고 바람 피울 때는 되게 이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편견을 버려라. 아니야 딴 남자의 살, 몸, 뜨거운 사랑. 여자라고 뭐가 안 그립겠냐. 절대로 걸릴 리가 없다. 그런다고 쳐봐. 안 피겠냐? 그냥 사랑이야. 그렇게 되려 의심만 쌓인 채 도착한 사무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뭐야 이거? 새로운 기획안 좀 써봤어? 하필 다음 프로그램 아이템이 아내의 불륜으로 잡혔는데요. 바람 불륜 이딴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것 같은 한 여자가 어쩌다 첫바람을 핀다. 좀 새롭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럼 일단 실제 사연을 하나 뽑아서 케이스 스터디 해보죠. 그러자 현우는 표정 관리가 안 됐죠. 아니 뭐 별로면 별로라고 말을 하던가 그렇게 사람을 째려보고 그래.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떠오른 전날 밤의 문자. 현우는 자신의 상황을 들은 사연인 척 꺼내는데 저희 근데 이건 어떠니? 내가 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와이프 핸드폰에서 뭐 문자를 받대나 함부로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호텔에서 기다릴게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는 둘이 벌써 잔 사이인지 아닌지. 잤어? 뭐? 이에 주장이 나뉘며 논쟁이 벌어졌죠. 이건 잔거야. 무조건 잔거야. 100% 잔거야. 앉았어? 그래, 애절함이 있어. 완전 여자가 좋아. 그래서 들이댔어. 근데 여자가 거절했어. 맞아. 수연이 그랬을 거야. 하지만 어느 쪽을 들어도 현우의 마음이 찢어지는 내용이었고 근데 남자가 눈치챈 거야. 여자도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데 양심에 걸려서 꾹 참고 있다는 걸. 이 자식 선수다. 아주 여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심산이야. 앉았어? 100%야. 잤다니까. 앉았다니까. 잤거든. 앉았거든. 논쟁의 끝은 흐지부지 마무리되는데요. 후일담까지 추리할 필요 있어요, 도피디님? 그럴 필요 없지. 그냥 난 좀 궁금해가지고 그 여자가 단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가. 아이 됐고 그 뭐 더 이상 쇼킹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케이스로 넘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현우는 그날 밤 끝내 수연에게 대놓고 물었죠. 누구야? 누구냐고 나한테 문자 넣어.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그 새끼 누구냐고! 하지만 응. 지금 왔어. 대놓고 어떻게 오냐고. 그는 어쩔 수 없는 쫄보였고 다음날 너도 바람 피지? 뭐? 윤기는 어제 불륜을 물은 현우를 오해하는데요. 뭔 얘기야. 뭐야? 걸린 거야? 뭐 때문에 걸렸어? 발냄새구나. 뭐? 발냄새 때문에 걸렸어. 제멋대로 오해한 윤기는 이후 바람 꿀팁까지 알려주고 내가 자고 있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와이프가 내 발냄새를 맡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는데 발냄새가 안 난다? 말이 안 되잖아. 일을 하는 남자의 발냄새는 지독하기 마련이거든. 여기서 첫 번째 팁 들어간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어떠한 순간에도 발냄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거. 내가 이 제품 써봤는데 그래도 이게 발냄새를 가장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더라고. 그의 어처구니 없는 얘기에 결국 현우가 폭발했죠. 난 아니라고 새끼야. 아 진짜 짜증나서. 야, 너 원래 욕 같은 거 안 하지 않았냐? 그러나 다시 돌아와 아내의 불륜을 묻는데요. 야, 너 혹시 네 와이프가 바람 피면 어떡할래?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뭐?
딱 한 번 아내의 바람을 목격했던 윤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야? 바람을 펴? 하지만 꿈이더라고. 참. 근데 꿈에서도 이게 얼마나 열받든지 그냥. 와. 윤기는 상식을 벗어난 쓰레기였고 나 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지 잠이 안 온다. 야, 너 바람 피는 여자 유부녀지? 이에 현우가 확실한 응징을 했죠. 어쨌든 이후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온 현우. 왔어? 그런데 연락도 없이 엄마가 와 있는데요. 엄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떡하긴. 지하철 타고 왔지. 그녀는 수연의 살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요. 애까지 있는데 의자까지 맨날 삑삑거리면 밑에 집에서 뭐라 그러겠어. 말은 못해도 너희들 볼 때마다 욕할 거 아니야. 왜 그래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패드 사다가 바로 붙일게요. 하지만 수연은 싫은 내색 하나 없었고 이에 현우는 의심을 거두는데요. 이렇게 착한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후 수연을 믿고 부탁을 들어줬죠. 자 여보, 준수 오늘 밤에 좀 맡아주면 안 돼? 오늘 회사 야근인데 준수 데리고 오느라 회사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그렇게 그날 밤 현우는 수연을 생각해 집안일도 해두는데요. 힘들게 일하고 올 텐데 설거지까지 하게 할 순 없지. 이런 남편이 어디냐 진짜. 그런데 잠시 후 수연이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걸 목격하고 심지어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현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 왜? 그리고 그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썼죠.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붑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익명으로 글을 올린 다음 날 흥신소 스타일로 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흥신소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데?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잔뜩 삐뚤어진 현우는 애꿎은 팀원들을 갈구는데요. 흥신소 느낌으로 금지된 사람을 쫓는다. 좋다. 불륜이 사랑이야? 뭐가 금지된 사랑이야? 불륜 가지고 로맨스니 사랑 타령하는 것들 웃기지 말라 그래. 불륜은 범죄야 죄악이라고.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해도 불륜. 이에 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현우의 눈치를 봐야 했죠. 아씨 배터리 진짜. 배터리. 그거 줘 빨리. 그런데 어제 현우가 올린 글에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주작 아님? 완전 어그로 끄는 것 같은데. 그런 마누라랑은 바로 이혼하세요. 요즘 한강물 차갑나요? 그런 와중 도움이 되는 댓글 하나. 호텔 예약을 했다고 해서 아직 부인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막아 미수에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먼저 둘의 관계를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우는 댓글의 조언대로 냉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냉정하게. 잠시 후 그는 조사를 위해 SNS 계정을 만들었죠. 이후 곧장 문자가 왔던 이름 마이크를 검색해 보는데요. 뭔 놈의 마이크를 이렇게 많아. 이씨. 그런 한편 우연히 수연을 발견한 팀원들. 저분 도피디님 부인 아니야? 부인 회사가 이 근처라 그랬지?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다른 남자가 수연과 함께였죠. 저 뭐지? 저 분위기 좋은데 지금? 잠깐만. 수연과도 아는 사이인 PD 준영은 그 모습을 찍었고 이런 거는 좀 찍어야지. 나 오늘 한 건 하네. 곧장 현우에게 사진을 보냈지요. 뭐야 이거?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준영은 이후로도 현우의 마음을 모른 채 그를 놀리는데요. 수연이 간만에 봤는데 역시 미모는 여전하던데. 진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준영의 놀림은 끝내 얻어맞고서야 멈췄고 현우는 결국 그에게 수연의 바람을 밝혔죠. 수연이가 어떤 새끼를 호텔에 간다고? 바람? 수연이가? 그렇다고. 그러자 당사자보다 더 난리가 난 준영. 현장 쳐들어가가지고 그 새끼 그냥 좁혀버리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수연이한테 이 옷을 던져버리자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아직 뭐 바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난 건 아니잖아. 뭐 아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직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 그렇게 준영의 잔소리를 듣고 돌아온 집. 언제부터니? 언제부터 그렇게 용감해진 건데? 왔어? 늦었네. 수연을 못 믿게 된 현우는 슬쩍 준영이 봤다는 얘기를 꺼냈고 오늘 준영이가 당신 봤다 그러는데?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대? 아니 당신이 누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뭐 아는 척하기 그랬다고. 일 약속 때문에.
이어서 호텔 약속이 있는 토요일 일정도 묻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준수 유치원에 뭐 있다며? 당신이 데리러 갈 수 있어? 아, 나 토요일날 일이 있는데. 아니다. 괜찮겠다. 괜찮다고? 호텔 예약 있잖아. 1시부터 회의 시작이니까 6시쯤 되면 끝날 것 같아. 그러나 어떤 대답을 해도 믿지 못하게 된 현우. 야, 회의가 그렇게 길면은 정말 힘들겠다. 그지? 자주 있는 일인데 뭐. 애매하다. 그리고 다음날 누가 봐도 안 괜찮아 보이는 현우와 준영.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거 왜 물어?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그나마 현우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본인이 왜 이래? 안 PD님 때문에. 준영이 너무 대놓고 티를 냅니다. 미안해. 계속하자.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현장을 딱 잡는데 우리가 거기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이거 접자. 무슨 말이에요? 당장 내일이 촬영인데.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거. 야야야, 너 저기요. 이에 되려 현우가 그를 달래는데 야,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안할 거야. 야, 준영아. 형 괜찮아. 물론 티내지 말란 협박도 함께였죠. 야, 근데 너 자꾸 티내면 죽여버린다. 바람 쐬고 와. 그렇게 상황 정리 후 다시 회의에 들어가는데 그 준영이는 바람 좀 쐬고 들어올 거야. 어? 네. 그때 도련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아, 형수님, 결혼기념일이요? 모르신 거예요? 아니요. 형수의 전화로 알게 된 결혼기념일. 목소리 되게 크시네. 결혼기념일이세요? 이에 메인 작가 보영은 현우의 결혼기념일 횟수인 8년차에 담긴 의미를 알려줬고, 야, 그럼 결혼 8주년은 뭐야? 고무야, 고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기 있는 부부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녀의 조언에 현우는 마음을 바꾸는데요. 선물 사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입니다, 도피디님. 고맙다고. 그렇게 현우는 오늘 수영과 함께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죠. 한편 여친을 만나려던 윤기는 형부 퇴근하세요? 언니 형부 지금 퇴근하려나 봐. 아니 나 일 남았어. 아직 일이 남았대. 아내가 감시용으로 심어놓은 비서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하지만 나 약속 있어. 누구랑요? 옆에 PD더라고. 철저한 감시에 결국 피신을 했죠. 그렇게 윤기가 피신을 온 곳은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나 여기 좀 있자. 형 우리 회의 중이야. 나 신경 쓰지 마. 아내랑 상간남의 통화 내용은 녹음하자고? 그래 확실하니까. 그때 철컹철컹. 둘 다 아주 철컹철컹 수갑차겠다. 불법 취재를 알려주는 윤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다. 불법이야? 그럼 합법이냐? 그럼 몰래카메라는요? 합법이 아니니까 몰래가 붙었겠지? 거기다 불륜 잡는 팁까지 전수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미터기만 봐도 알지. 나 청담동에 동창회 갔다 왔어 딱 이랬는데 근데 집에서 청담동까지가 15km야? 근데 미터기 딱 보니까 50km야. 청담동보다는 더 멀리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린 거기다 프로니까 뒤를 거지. 번호판. 또 모텔 가면 이거 또 판때기 딱 가려놓는다고 번호판에다. 그럼 딴 데는 먼지가 샥 쌓이는데 번호판만 깨끗하게 이게 딱. 되게 재밌지 않아? 약간 셜록 불륜 추리 극장 막 딱 이런 느낌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거 해주면 재밌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텔레비 나오라는 얘기야? 현장? 근데 뭐 형이 시간이 되겠어? 아니 나 안 바빠. 한편 풍선까지 산 현우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데요. 세연인 지금쯤 기념일이면 늘 그랬듯이 맛있는 요리를 하고 늦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결혼기념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 다시 우린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왔어. 수연은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란 것도 몰랐죠. 준수 친구 생일 파티 다녀올게. 오늘 다 같이 자고 올 거야. 갑작스럽게 미안.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잊었다. 이에 현우는 단단히 빈정이 상했고 고모부부 좋아하시네.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바람을 필까요 안 필까요? 그는 바람 현장을 덮치겠다는 글을 올렸죠. 오늘 오후 3시 바람 현장에 쳐들어갈 겁니다. 상간남을 두들겨 패줄 거예요.
그러자 여러 선풀과 악플이 쏟아졌고 그러니까 힘내서 응원할게. 답은 하나요. 한강 갑시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랑 만나 술이나 한잔 홀딱 빨아비리비리 합시다. 12시 지났으니까 오늘 아님? 애가 불쌍하다 쯧쯧. 그때 우리 왔어. 수연이 도착했죠. 아 갑자기 엄마들이 전부 다 자고 온대잖아. 근데 나만 안 된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 회사 회식도 아니고 참. 그런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준수 이거 두부 먹을 수 있지? 응. 나 너무 늦었다. 서둘러 화장을 하고 나가는 수연. 많이 꾸미고 하네? 오늘 광고주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자리거든. 대충 하고 갈 순 없잖아. 꼭 가야 돼?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획한 거라서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해야 돼. 그러나 현우는 그녀를 붙잡지 못하는데요. 오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수연아. 응? 천천히 하면 안 되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좀 많이 늦었어. 갔다 올게. 그런 한편 자문 촬영을 하러 온 윤기. 아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바로 이제 시작할 거야. 와, 다 여기 사람들 뭐 정신없네. 그냥 엄청 바빠. 왜? 어? 지금 한다고? 여보, 나 바로 가야 되나 봐. 이따가 전화할게. 하지만 나 좀 볼 일 있어 나갔다 올 테니까 이따가 봐. 아내와 통화가 끝나자마자 어딘가로 가는데요. 시간 맞춰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때 현우가 도착하고 넌 여기 왜 있냐? 아니 이 형은 오늘 촬영인 거고 형은 왜 여기 있는데? 네 뭐 못 올 때 아니야? 그는 걱정하는 준영에게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어제 잊어버렸더라? 결혼기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호텔 쳐들어가서 그 새끼 좁혀버리고 깽값 물어주고 그냥 다 끝내버려 그냥. 준수 걱정은 안 하냐? 그러긴 한데 뭐 이렇게 느긋하게 회사를 와. 지금 일할 상황 아니잖아. 와이프 약속은 3시부터인데 그때까지 혼자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수연의 밀회가 5시간 남은 시점 현우는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애꿎은 복사기에 풀었죠. 왜 하다하다 복세기까지 안 되고 지랄이야. 아 나 진짜 짱나 피해. 왜? 안 되고 지랄이야! 왜 복세기자? 아니 이거 고장나가지고 안에 열어보니까 아 이거 아니 완전 엉망진창이네. 뭐야? 소리 기사를 그만둬? 지금 뭐 하는데요? 치킨집이야. 이에 준영이 나서 전화를 끊었고 예 미안합니다. 회의하자. 이후 얼떨결에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오늘 건 파일럿이니까 본 촬영용 케이스를 몇 개 더 픽스해보죠. 그래야지. 그런데 이게 요새 이런 일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댓글도 엄청 많고. 현우가 올린 글이 사연으로 뽑혀 있었죠. 이게 원래는 주식일이 원글인데 다 퍼날라서 여기저기 다 떴더라고요.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핀다? 야, 그 제목은 확 오네. 심지어 섭외까지 바로 이어지는데 그 사람 지금 섭외 가능? 뭐? 컨택해볼게요. 아니면 아이디로 구글링해서 전화번호 한번 알아보죠. 바로 해. 이 첫 줄만 읽어도 아주 그냥 찌질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이거. 그 순간 아니까 닥쳐. 이에 준영은 서둘러 판을 엎었죠. IP 한번 추적해볼게. 하지 마 이 새끼야. 남의 집은 지금 이혼을 하냐 마냐 지금 난린데. 재밌어 지금? 소시오패스 같은 놈들. 이거 다 버려 이거. 그렇게 찌질한 사연남이 자신이라 밝힌 현우. 술 먹고 홧김에 그냥 올렸다가 근데 생각보다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믿냐고. 뭐 가족도 아니고 뭐 생판 남을 걱정해줘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그런데 이때 조 PD님 손님 오셨는데요? 사무실을 찾아온 윤기의 아내. 오랜만이에요. 최윤기 씨. 가끔 마누라를 보면은 그냥 느낌이 쎄해요.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몰라뵀네요. 예. 현우는 그녀가 윤기를 찾자 거짓말을 하는데요. 근데 어쩐 일로? 우리 그 촬영하는 것도 좀 보고 음료수랑 간식도 좀 드시라고요. 아니 그냥 오시면 되는데 뭐. 우리 그 애는요? 촬영이 처음 이렇게 긴장했는지 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화제를 사 먹고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 시각 여자와 골프장에 있던 윤기는 현우의 전화에 튀어나왔죠. 야 너 어디야? 아직 2시 안 됐잖아. 빨랑 튀어와. 사무실에 네 와이파이 있다 지금. 나 이제 친다. 오빠. 그가 튀어오는 사이 현우는 윤기의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네? 그 이브 쪽 자주 불러내시던데. 제가요? 예, 그랬죠. 예. 처음엔 왜 이렇게 그 이쁜애 톡이 오나 하고 바람 핀다고 오해할까.
그 순간 문득 그녀의 생각이 궁금해진 현우. 아니, 근데 재수 씨, 만약에 말이에요. 용기가 실제로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답은 매우 의외였죠. 괜찮다 생각해요, 전. 걸리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건 적어도 아직은 사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걸리면요? 죽여야죠. 살벌한 말이 나온 그때 왔네요. 윤기가 들어와 연기를 합니다. 몸은 좀 어때요? 체한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한 거거든. 체한 거야 지금. 이게 너무 급체라서 식은땀이 날 수밖에.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가볼게요. 그렇게 위기를 넘긴 윤기. 그럼 집에서 봐요. 조심해서 들어가. 들어가세요. 그러나 윤기는 그저 이 상황이 웃겼죠. 대박. 야 완전 대박이지 않냐? 나 완전 신고했어 진짜. 와 이거 언제 왔냐? 그게 웃긴 일이냐? 너한테? 난 바람 필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그렇게 웃기냐고. 안 웃겨 그만. 너 네가 번지 타고 있는지 알고 있냐? 이에 현우가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야 재수 씨는 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필사적인 거야. 사랑하니까. 너 같은 새끼는 제대로 한번 걸려가지고 혼 좀 나봐야 돼. 아주 뒤져야 돼. 홧김에 아내의 바람을 밝혔는데요. 야 너도 피잖아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난 바람 같은 거 안 펴. 웃기네. 내가 아니라 마누라가 바람 펴고 시작이야. 이후 혼자 있는 현우에게 다가온 보영. 최 변호사님 사모님은 가셨어요? 최 변호사님 바람 피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지? 그런데 멋있어요. 최 변호사님 사모님 말이에요. 저 그렇게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보영의 전 남편도 바람을 피웠다는데요. 상대가 바람 핀 거. 전 남편 말이에요. 제대로 물어보진 못했어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참았어요. 또한 보영은 당시 용기를 못 낸 걸 후회하고 있었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애들 배고파 난리겠다.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후 댓글의 조언을 확인하는 현우. 결정은 내리셨나요? 아직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 혹시 아직 부인을 사랑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건지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건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행을 당함으로써 상대도 부인도 면제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는 폭력이 아닌 애정이어야 합니다. 이에 현우는 뭔가를 결심했고 그래 좋아. 곧장 어딘가로 향했죠. 미안한데 난 못 가. 나 어딜 꼭 가볼 데가 있어. 가보세요. 그래 형 얼른 가봐. 고맙다. 잠시 후 현우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호텔. 바로 수연의 문자 속 그 호텔인데요.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벌써 들어갔나 싶어 확인하려 하지만 체크인 여부 좀 확인할까고요? 네. 3시 예약인데요. 마이클이라고.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예약 확인이 안 됩니다. 얄짤없이 잘렸죠. 같은 시각 아직 현우의 사연에 관심이 많은 이들. 작가님, 진짜 토이크랜 어때요? 방금 또 글 올라왔는데 상간남이랑 아내 잡으러 호텔 갔대요 지금. 헐. 토이크래? 뭐야? 뭘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토이크레인 색을 또 올라왔어요. 벌써 상간남한테 맞고 병원 갔다는데요? 여긴 지금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칭 글들. 아니 그거 딱 보면 모르나 그거 자작이잖아. 그만큼 이 글이 핫하다는 거죠. 그러자 불안해진 준영이 급히 차에서 내리는데요. 오늘 호텔 토이크레. 의뢰인이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텨도 설득할 수 있지. 그거 건자가 전문이잖아. 어디 가게? 형 건장만 잘 듣고. 야 준영아 혹시 너 이거 나 나중에 얘기. 빨리 와. 그렇게 곧 현우와 합류한 준영. 여기를 왜 왔어? 형 걱정돼서 왔지. 근데 몇 톤 줄은 알아? 그걸 알아야 뭐 덮치든 말든 거지. 안 그래도 프론트에 물어봤는데 본인 아니면 안 알려준대. 쓸데없이 철저하고 달려. 막막한 상황의 준영은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했죠. 혹시 본인 말고도 호텔 객실 번호 알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급합니다.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토이크레인? 맞네. 레알? 오늘 쳐들어가는데 호씨를 모르는 거네. 심지어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조차 이용 불가. 객실 카드키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못 탈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아내가 나타나도 못 쫓아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댓글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냥 방 하나 예약해서 카드키 새로 받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말이. 우리 방을 하나 잡자. 하지만 방 하나만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현재 만실이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필 만실이라 바로 실패하고 우리 진짜 급한데. 야, 없대잖아. 그냥 가. 진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냐고. 진짜 없어요? 그렇게 둘이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즈음 보영은 윤기와 의뢰인의 얘기를 듣는데 아내분이 등산 좋아하시죠? 동네 아주머니랑. 어떻게 하셨어요? 주말마다 진짜면 어떡하죠? 부인한테는 왜 터놓고 얘기를 안 해보신 거예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이때 네? 거기가 어디라고요?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죠.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람이 오늘도 등산 갔거든요. 관악산 간다고 차 가지고 갔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위치가 관악산 주차장이 아니네요.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예, 그럴게요. 예. 결국 준영이 촬영 현장으로 호출되는데요. 어디야? 얼른 와. 지금 의뢰인 와이프 바람연전 추적하게 됐어. 그리로 갈 거야. 갑자기? 알았어. 갈게. 나 현장 가봐야 될 것 같아. 혼자 있을 수 있지? 내 애냐? 오늘 가봐. 잠시 후 의뢰인의 차는 진짜 호텔 앞에서 발견됐고 이 호텔에 있는 걸까요? 차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죠.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봤죠. 여보. 난데 방금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긁었다고 전화 받았는데 확인 좀 해봐봐. 그러자 남자와 호텔에서 나온 의뢰인의 아내. 아내분이세요? 저런 안 PD! 그리고 변호사님 안 내리세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나 안 내려! 뭐라고요? 익숙한 패러디와 함께 불륜 현장을 덮쳤죠. 내린다고. 저희 그만 찍어요. 이 사람들 뭔데? 남편분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의뢰를 주셔서요. 당신 나 미행해달라고 했어? 뭐야? 카메라 치워요. 확 다 부셔버린다.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보영이 나서 중재를 하고 본인 동의 없이는 촬영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두 분 대화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것도 정 불편하시면 저희는 자리 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얘기든 촬영이든 하자고요. 그렇게 동의 후 이어진 촬영.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왜 미안한 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만나잖아. 다른 남자 만난 게 왜? 너 애엄마잖아. 애엄마는 남자 만나면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남편 있는 여자가? 그러나 아내가 되려 뻔뻔하게 소리치는데요. 우리 애 낳고 산 지 15년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15년이나 살았는지 모르겠더라. 얼마나 등신같이 살았는지. 그리고 애도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닮아서 꼴도 보기 싫어. 왜 한 대 치게? 그래 때려. 한 대 때려. 나도 이대로 주는 거 아까웠는데 한 대 맞고 퉁치자. 야 한 대 쳐. 치라니까. 그때 보영이 그녀의 따귀를 때렸죠. 그런 한편 여전히 호텔에 있던 현우. 그런데 이때 수연이 어떤 남자와 호텔로 들어옵니다. 현우는 초조하게 둘을 지켜봤고 그 순간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맞고 보자. 그리고 여보. 끝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세 사람. 그런데 현우의 등장에도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정체를 밝혔고 정수현 씨 남편분 되세요? 그렇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이모터스의 지선우라고 합니다. 이후 셋은 호텔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죠. 당신이 보낸 문자 봤어요. 함부로 예약해버렸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본명이 지선우라 밝힌 남자는 심지어 유부남이었는데요. 결혼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는 새끼가. 수연과 자신이 사랑을 했다는 선우. 부적절한 관계이긴 하지만 사랑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우를 가장 열받게 만든 건 두 사람의 냉정한 반응이었죠. 야, 넌 뭐 할 말 없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누가 소감 얘기하래?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냉정한데?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에 현우는 이혼을 외치며 나가는데요. 가지고 이혼하면 되겠네. 이혼하자고! 너 두 번 다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쿨해. 어디 냉정한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봐, 이씨! 그러나 수연은 현우를 따라 나오지 않았고
현우는 이후 달려온 준영과 윤기에게 처량하게 상황을 말했죠. 이혼하자고 둘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고 나와버렸어. 야, 그러면 지금 방에 둘만 남아 있는 거네? 이혼하자 그러면 따라 나와가지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 그러자 둘은 이혼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냥 끝내고 행복하게 살아.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그놈한테 내가 위자료 충분히 반환해 줄 테니까 걔네들 보란 듯이 그냥 너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잠시 후 집에 돌아온 현우. 텅 빈 집에서 그는 끝으로 감사글을 올렸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냉정하게 대답하는 아내를 보고는 그냥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현우는 출근하자마자 댓글부터 확인하는데 이혼이 답이다 1번, 용서해준다 2번. 항상 도움이 됐던 참치마요의 글이 이번엔 현우를 열받게 했죠. 부인이 바람을 필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당신에게 잘못은 없는 걸까요? 잘못? 그건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바람 폈다는 거야? 어쨌든 이후 회의가 시작되고 다른 남자 만났잖아. 다른 남자 만난 게 왜? 생생하게 찍힌 불륜 현장과 보영의 따귀를 확인하는데요. 외모때가 한 대 쳐! 이건 못 쓰겠죠? 죄송합니다. 의뢰인한테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고 싶은 거 뭐? 그런데 어째 참치마요와 겹치는 보영의 말. 왜 내 아내가 그렇게 됐는지, 혹시 나한텐 잘못이 없었나, 뭐 그런? 당신에게 잘못은 없는 걸까요? 그때부터 현우는 보영을 의심했죠. 게다가 곧이어 참치마요를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듣는데 참치마요예요? 너 참치마요 좋아해? 네. 주식 같은 거 하나? 주식계래는 그냥 가끔 소스 찾으러 들어가요. 현우는 곧 보영을 참치마요로 거의 확신하는데요. 사랑한다면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헤어지게 되더라도 확실히 했었어야 했어요. 이때 마침 새로운 댓글을 단 참치마요. 이별은 서두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에 현우는 수영과 대화를 해보기로 하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묻잖아 지금. 이번만 우발적으로 그런 건지 훨씬 전부터 만나왔는지 나를 얼마 동안이나 속여왔냐고. 하지만 정말 속일 마음은 없었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나한테 허가받고 당당하게 바람 피울 생각이었냐? 그런 말 아닌 거 알잖아. 너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먼저 무릎 꿇고 용서비는 게 도리 아니냐고. 계속 언성이 높아지며 따지듯 화를 냈고 당신은 어쩌고 싶은 건데. 뭘 어쩌긴 어째 이혼이지.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뭐 용서가 되겠냐 지금? 호텔에서 왜 안 따라 나와? 아 남편이 저렇게 병신 같아가지고 내가 바람 핀 거라고 뭐 하소연이라도 했냐?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러자 수연은 그를 뿌리치고 나가려 하는데요. 말해. 언제부터 했냐고. 6개월 전에. 그런데 그 순간 잤냐? 나 그만할래. 잤냐고! 그래 잤어. 수연이 충격적인 말을 했죠. 그동안 계속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이후 현우는 답답한 마음을 참치마요에게 전하는데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내는 결국 바람을 폈던 거예요. 그런데도 물어보려 했고 들어보려 했는데 진짜 뜻대로 되는 게 없네요. 그러나 답변이 없자 바로 보영을 찾아간 현우. 도피디님. 아니 대답이 없길래 얘기 듣고 대화도 해보려고 그랬거든. 와이프가 집을 나가버리네. 그래 사실 내가 그 토이. 그런데 보영은 참치마요가 아니었죠. 너 아이디가 푸딩이야? 네, 그런데요? 그렇게 현우는 유일한 버팀목마저 잃었고 그리고 다음 날 인터넷에 다시 글을 올린 현우. 제 아내는 바람을 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납득할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놈한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연남을 향한 선전포고였죠. 제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간 그놈과 싸웁니다. 현우의 화끈한 예고에 뜨거워진 갤러리의 반응. 떴다! 떴어! 과연 현우는 예고한 대로 내연남과 한판 붙을 수 있을까요? 또한 수영과 현우의 부부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찌질하면서도 유쾌한 코믹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였습니다.